마침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연합 vs 러시아의 구도가 되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 우크라이나 전선 현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소기의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솔레다르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은 솔레다르 서쪽 실 기차역 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러시아군의 진격에 맞섰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내 전술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솔레다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레다르가 바흐무트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도시라는 건데요. 이는 곧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공세를 위한 강력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공세는 한층 격렬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효과적으로 러시아군이 공세를 격퇴하고 있지만 바흐무트 북동쪽 피드오로든의 서쪽 클리시치우카 방면에서 야금야금 점령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과 독일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의 바흐무트 철수를 권고할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솔레다르 바흐무트의 전략적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바흐무트가 도네츠크 주요 도시로 진격하기 위한 관문처럼 되어버렸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미 이지움, 슬로비안스크, 크라마토르스크 같은 동부전선 주요 교통거점을 확보한 마당에 굳이 이곳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흐무트에서 의미 없는 소모전을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공세에 병력을 투자하는 게 더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바흐무트는 공세를 주도하는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단지 바그너 그룹이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수뇌부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병사들을 생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을 뿐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바그너 그룹의 사상자는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상업용 인공위성 기업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바그너 그룹의 전사자 공동묘지의 규모가 무려 7배나 커졌습니다. 그간 바그너 그룹의 공세가 대부분 바흐무트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짧은 전선에서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병사가 전사한 건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 또한 마찬가지로 독일 정보당국의 추정으로는 바흐무트 전투에서만 하루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모두 무의미한 손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규모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매우 큰 손해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처럼 바흐무트에만 목을 맬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바흐무트에서 살을 내주고 동부전선 전체에서 뼈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크레민나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설 연휴 직전부터 크레민나 주변 삼림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거듭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21일 굉장히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전직 네이비실 출신 군사분석가 오신트 척파러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민나 시내에서 주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민나 인근 디브로바에서 북동쪽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오를란십 1대, 수호이 25한대, KA-52 2대를 손실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크레미나를 절반으로 가르는 크라스나강을 사이에 두고 남부, 남서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동북부에는 러시아군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끼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이어가면서 크레민나를 탈환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되면 솔레다르 바흐무트 전선처럼 크레민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스바토베까지 자동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인 P66 고속도로를 드디어 확보하는 건데요. 이 다음 러시아군의 자연방어선은 무려 64km나 떨어진 스타벨로스크 인근 아이다르강으로 루안스크까지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크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제 동북부 점령지까지 위태로워지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망설이던 미국과 독일이 마침내 M1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2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레오파르트2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들 또한 M1 에이브람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며 독일을 압박해왔습니다.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에서 독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지원을 결정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자 결국 독일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르트2 지원 물량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가 난립하고 있지만 검증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1차 물량으로만 레오파르트2의 6 14대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개 중대 규모인데요. 최종 목표는 약 80대의 전차로 2개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일의 지원 결정이 내려지자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 지원을 앞다투어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약속대로 미국도 M1A1 사양의 에이브람스 31대가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얼핏 봤을 때 3세대 이상 주력 전차만 무려 1800대 이상 보유한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어 보일 수도 있는 물량인데요. 하지만 현재 기갑전력이 말 그대로 박살나 있는 러시아로서는 절망적인 규모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에게까지 패배가 목전에 도달한 것입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라도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통진을 계속하는 경우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비약이지만 애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두뇌 구조를 감안하면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딱 지금 러시아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현재 러시아의 선동 매체가 공격무기 지원을 결정한 독일은 여전히 나치에 지배되어 있으며 자신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러시아를 지켜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유럽의 근현대사를 지배하는 유구한 대립체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은 정의의 편이며 거대한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과거 나치즘의 끝을 구한 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반드시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 그럴듯한 명분은 서방과 러시아 동맹국 간의 전면전을 위한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고삐를 진 러시아의 줄을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건데요.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까지를 탈환지로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비단 지난 1월 14일만 해도 러시아는 드니프로시의 아파트를 폭격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최소 46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7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국의 영토에 남겨둔다는 것은 자신을 찌른 강도와 한 집에 살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부디 러시아와 푸틴이 평화적인 선택을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